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4 팰리세이드 르블랑입니다. 팰리세이드는 2024로 연식 변경되면서 일부 옵션 기본화와 신규 트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포인트는 바로 가성비 트림인 르블랑이 도입이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2024 팰리세이드의 달라진 점과 르블랑 트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 팰리세이드는 트림 구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익스클루시브를 시작으로 총 4개였던 트림이 2024에서는 르블랑과 캘리그라피로 변경, 추가되면서 총 5개로 늘어났는데요. 참고로 기존에 있는 VIP 트림은 품목표상으로는 삭제가 되었고요. 캘리그라피의 선택 옵션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574만 원인 만큼 이번에도 선택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의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시작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와 오토 디포그, 레인 센서,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화되었고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운전석 에르곤 모션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등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품목표상으로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간의 갭이 더 벌어졌는데요. 요거는 새롭게 추가된 르블랑 트림을 밀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에서는 옵션상 변동사항은 없고요. 디자인 트림인 블랙 에디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블랙 에디션은 전용 20인치 알로에 휠과 블랙 루프렉, 다크 틴티드 크롬 등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포스감이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랜저의 블랙 잉크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랜저에서는 블랙 잉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팰리세이드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거, 요거는 팰리가 잘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르블랑 트림입니다. 이번 2024 팰리세이드 르블랑은 4,198만 원으로 가격상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보단 302만 원이 높고요. 프레스티지 대비로는 426만 원이 저렴합니다. 즉, 지금부터 분석해볼 옵션 사항이 302만 원보다 낮으면 비합리적, 426만 원에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합리적인 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르블랑은 익스클루시브 대비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20인치 알로이 휠과 발수 도어, 12.3인치 클러스터와 퀼팅 천연 가죽 시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익스클루시브에서 르블랑과 동일한 수준을 구성하려면 주차보조 시스템 1과 컴포트 1, 그리고 컨비니언스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가격은 4,232만 원, 무려 34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다만 선택 옵션을 다 넣더라도 르블랑 대비 20인치 알로이 휠과 12.3인치 클러스터, 퀼팅 천연 가죽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인조 가죽 감싸기와 도어 암레스트 리얼 스티치 등은 빠집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을 2개 이상 선택할 경우에는 그냥 르블랑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르블랑을 프레스티지 대비로 분석해보면 스웨이드 내장재와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에르곤 모션 시트, 럼버 서포트와 레그 레스트 등이 포함된 동승석 전동 시트와 디지털 키 투 터치, 그리고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등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선택조차 안 되는 프레스티지만의 고유 옵션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400만 원대의 가치가 있는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특히 나파 가죽이 아니더라도 르블랑은 천연 가죽 시트라는 점과 동승석 전동 시트도 사실 필수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조 가죽 감싸기와 도어 암레스트 등의 리얼 스티치 등 이런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감이 그닥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팰리세이드 르블랑은 꽤 절묘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랜저 르블랑에서의 가성비를 팰리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팰리세이드는 초기형부터 현재까지 평균 452만 원이 올랐습니다. 2024에서는 전 버전 대비 프레스티지 110만 원을 제외하면 익스클루시브에서 43만 원, 캘리그라피는 57만 원, VIP는 캘리그라피 옵션 추가 기준으로 63만 원이 인하가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현대에서 깎아준 건 아니고요. 국산차 과세표준 개정에 따른 인하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프레스티지에서는 과세표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 올랐다는 점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다른 트림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됐다는 게 다행이에요.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먼저 2022까지는 시작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컨비니언스와 2열 통풍 시트, 듀얼 와이드 썬루프를 넣은 4,077만 원 구성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서라운드 뷰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에센셜 플러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1과 같은 타 선택 옵션도 있었지만 가격이 270만 원과 170만 원이나 하는 바람에 요거를 넣게 되었을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딱 4천만 원 초반대에 맞춘 조합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2024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6월 이후의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르블랑 트림에 컴포트2와 현대 스마트 센스 1, 주차 보조 시스템 2를 추가해서 4,455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트2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열 열선 및 파워 폴딩, 후석 승객 알림이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1에서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2에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프레스티지와는 169만 원 차이, 대신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면 내장재의 고급화가 있지만 컴포트2나 스마트 센스 1, 주차 보조 시스템 2는 프레스티지에서도 선택인 점을 감안한다면 르블랑으로 주행 편의성만 보강하는 게 실속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팰리세이드의 경쟁차들을 빠르게 비교해보면 먼저 사이즈에서는 팰리가 카니발과 EV9 대비 소폭 작습니다. 모하비와 렉스턴 대비로는 전고 외에는 큽니다. 파워트레인은 디젤 기준으로 카니발, 렉스턴 대비로는 비슷하고요. 6기통 3.0인 모하비 대비로는 조금은 밀립니다. 2륜구동 에어 기준으로 EV9 대비로는 우위이지만 출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면 토크는 낮아도 EV9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가솔린의 경우 비교군은 카니발밖에 없는데요. 팰리는 람다2, 카니발은 신형 람다3 엔진이지만 토크는 같고 마력은 1 차이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렉스턴과 비슷한 선상이고요. 카니발보단 상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하비나 EV9 대비로는 확실히 저렴해요. 마지막으로 연간 유지비 면에서는 가솔린 기준 연 460만 원 정도로 카니발과 비슷합니다. 모하비 대비로는 60만 원, 렉스턴 대비로는 150만 원 정도 더 들긴 해요. 대신 진동과 정숙성에서는 가솔린이 우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사이즈부터 성능, 가격대 모두 밸런스 지향적인 차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2024 팰리세이드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일단 시야각은 전에 타봤었던 쉐보레 타우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낮습니다. 그래도 평균보다는 상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 상황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크렐 사운드와 옵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르블랑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없을 때의 정숙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수치 외에 체감상으로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있었던 차량보다 이 아래쪽에 타이어 마찰음이 조금 더 들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 면에서는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진동은 거의 없어요. 조용합니다. 근데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조금 있는데요. 큰 요철은 충격 흡수를 비교적 부드럽게 해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자잔자잔한 요철은 잔여 진동이 살짝 남는 편이라서 약간은 와일드합니다. 요거는 아마 20인치 휠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는 가속감입니다.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3.8 가솔린에 H트랙 전자식 AWD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게 주행 환경에 따라서 전 후륜 구동력을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험로 주행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견인 가능 중량은 트레일러 패키지 선택 시에 2톤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가속감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낮추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초반엔 약간 반응감이 느린 것 같은데요. 오, 방금 6천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오, 속도가 한번 붙고 나니까 와, 정말 거침없이 질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와, 엔진음이 엄청 커지면서 감속 마력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순간 토크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번 속도가 붙고 나면 정말 거침없어요. 지금 와, 역시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은 다릅니다. 정말 잘 나가고요. RPM도 4000 이상부터 쭉 탄력을 받으면서 정말 잘 나가줍니다. 이게 4000 이하일 때는 조금 뭔가 심장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4000 이상부터는 진짜 쭉쭉 치고 나가줘요. 그리고 엑셀 민감도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재밌네요.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엔진은 람다2 V6 자연흡기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6000rpm에서 295마력, 5200rpm에서 36.2토크가 나옵니다. 총중량 2.5톤의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라서 저RPM 구간에서는 순간 토크가 좀 확실히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고회전에서는 힘이 살아나면서 정말 잘 나갑니다.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의 짐까지 가득 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봐도 처음엔 조금 느린데요. 이게 5000rpm, 지금 또 변속이 됐거든요. 6000rpm에서. 야, 이렇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쭉쭉 치고 나가서 정말 경쾌합니다. 와,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음이 훨씬 더 커져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능 차이는 작은 편이지만 뭔가 이 사운드로 인해서 감성 마력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2열입니다. 현재 8인승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을 시승 중이고요. 승차감의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20인치 휠이 달고 있지만 편안한 편입니다. 특히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약간 자잘한 요철 구간에서도 나름 하체를 컴포트하게 해놔서 그런지 탄탄함보다는 부드러움이 큽니다. 전에 시승을 해봤었던 캘리그라피아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다만 나름 플래그십 SUV인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게 좀 서운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고 노면이 지금처럼 조금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잔여 진동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만약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된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4 팰리세이드 르블랑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에어백은 앞좌석 센터 에어백 포함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국내 KNCAT 기준으로 95.5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으로는 2023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 및 리콜 사항으로는 브레이크 부스터 불량과 ECU 소프트웨어 오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불량으로 인한 리콜이 있었고요. 자세한 거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부재와 버튼식 기어의 조작 불편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팰리세이드 르블랑 어떠냐? 일단 팰리를 대체할 경쟁차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갭과 컬러감도 확실히 다르다는 점, 소비자로서 애석하지만 무엇이 낫다 보다는 가성비 조합을 추천해드리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조합은 인기 조합에서 컴포트2를 빼고 2열 통풍 시트를 넣는 구성인데요. 컴포트2의 HUD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3열 파워와 열선 시트, 메탈 도어 스커프 같이 좀 약간 끼워 팔기 옵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열을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게 좀 많아요. 따라서 르블랑을 기준으로 2열만 보강하는 선이라면 충분히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 팰리세이드 르블랑의 장점으로는 특별한 추가 옵션 없이 충분한 구성이라는 점과 아래급 대비 가격 차이가 적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2세대 플랫폼의 디자인과 옵션이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